돈의 흐름을 읽는 코너 머니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더벨 한영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나왔습니까? 롯데그룹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실은 올 초부터 롯데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연초에 그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있었고 또 롯데 홈쇼핑에서는 어떤 비리 의혹이 또 좀 있었죠. 그래서 네. 횡령으로 혐의를 또 받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LIG 손보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KB금융에 밀려가지고 인수가를 높게 썼는데도 우선 협상자로는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줄줄이 악재였네요. 네, 계속해서 악재가 있었는데 이건 뭐 호재 악재로 나눌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큰 이슈인 거는 분명합니다. 롯데제과의 주가가 오늘은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던데 어쨌든 어제자로 2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이유는 좀 뚜렷해 보이는데요. 일본 롯데홀딩스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주 씨가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네. 한국 롯데제과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미 뭐 작년 8월부터 한 10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건데 주가가 부양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샀나요, 그동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 한 닷새 정도 거의 매일 샀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달 25일부터 26, 27, 30일 또 그저께까지 5일 연속 총 529주를 매입했습니다. 네. 앞서서 지난 4, 5월에도 좀 비슷한 규모로 530에서 580주 정도를 계속해서 사들였었고요. 네. 이 주식 수로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데 네. 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취득 단가가 네, 비싸죠. 단가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은 200만 원 아직도 위네요. 근데 네. 이제 매입 당시의 취득 단가는 아마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워낙 말씀대로 좀 비싼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매입가는 최근 5차례 사들인 주식으로만 10억 원 상당 될 걸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신동주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율이 3.89%가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분 격차가 1.5%포인트가 안 됩니다. 네. 지금 신 회장이 5.3%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 두 형제 간의 지분율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그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현재 개인 특수관계인으로서 롯데제과 주식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이제 아버지죠. 신격호 총괄 회장입니다. 지금 6.83% 들고 있고 법인 주주로서는 롯데 알미늄이 지금 롯데제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신동주 부회장이 주식을 계속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최근에 200만 원 어제 돌파했는데요. 뭐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왜 뛰었는지는 실은 계속 사니까. 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샀었는데 거의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샀거든요. 신동주 부회장이요. 근데 그때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사실 지난달 25일부터 5차례 거의 매일같이 샀는데 그 전까지 상황만 종합해봐도 지금 10개월 동안 23차례, 4차례 그 이상을 계속해서 산 것 같습니다. 네. 주당 평균 가격이 한 최소 170만 원 이상이었다는 걸 고려해도 지금 네. 5,200여 주를 샀으니까 100억 원 가까이 투입한 걸로 보이고요. 네. 롯데그룹 측에서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입장에서 뭐 그 외에 달리할 말은 없겠죠. 그 이외의 배경에 좀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주가 견인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사서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라는 뭐 어떤 포석을 깔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 네. 사실 이 주가 상승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길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 네. 실은 주가 부양을 또 노리고 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의문이 많이 남고요. 하긴 개인 투자자가 또 이 2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또 쉽게 매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주당 가격으로는 삼성전자보다도 비싸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은 진짜 이 사는 이유는 경영권 분쟁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실은 롯데그룹이 이제 기자 입장에서 취재하기 쉬운 기업은 아닙니다.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투명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유야 신격호 회장을 비롯해서 부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경영권 승계가 되겠습니다. 네. 신격호 회장이 워낙 고령이기도 하고요. 또 한일 롯데그룹을 통틀어서 그간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신동주 부회장의 입지가 그렇게 넓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이제 승계 구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 롯데그룹이 슬슬 이제 포스트 신격호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지분 정리를 하고 계열 정리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신동주 부회장이라는 분은 거의 한국에서 보기가 힘들었고 네네네. 신동빈 부회장인가요? 지금도 직함이? 회장입니다. 회장입니다. 네. 신동빈 회장도 기자들 어떤 정경련 회장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일본어를 쓰셔가지고 네. 취재가 거의 불가능한 분입니다. 네네네네. 롯데그룹 자체도 취재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약간 베일에 쌓여있는 듯한 그런 기업인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뭐 롯데그룹 히스토리를 조금 들어볼게요. 그동안에 일본 롯데와 네네네네. 한국 롯데가 조금 나눠져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신교코 회장의 입지가 굳건할 때는 신교코 체제 하에서 한국과 일본 롯데가 비교적 뚜렷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일본은 신동주, 또 한국은 신동빈이라는 것이 거의 뭐 공식화돼 있을 정도로 양자 간의 어떤 침해나 관여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공식이 좀 뒤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신동주 회장이 지분 매입을 통해서가 되겠죠. 롯데 제과가 한국 롯데그룹 안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뭐 주가가 삼성전자 주식보다 비싼데 뭐 유통량도 많지가 않고 네, 맞습니다. 뭔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신동주 부회장이 그동안 롯데그룹의 모태였던 롯데 제과를 좀 노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신동주, 신동빈 형제 간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동주 회장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을 비롯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롯데그룹, 한일을 통틀어서 롯데그룹의 제과 사업의 주도권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요. 네. 일본 롯데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이 뭘까에 대해서 한참 궁금해하던 통에 이제 이 지분 매입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이 일본 롯데와 한국 네네네네. 롯데가 조금 시장을 양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동남아권이 되겠는데요.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을 합쳐서 설립 초기부터 실은 한일 합자 형태로 만들어진 회사들이었는데 네.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공생 관계가 최근에 깨지면서 한국 롯데 쪽에서 그 지분을 전부 일본 롯데 쪽으로 몰아줬습니다. 네. 일본 그룹, 롯데그룹의 실체를 조금만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일본 롯데그룹을 뭐 제가 이해는 별로 뭔가 성과 내는 게 없다면서요. 제과 뭐 호텔 정도 외에는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업이 뭐 딱히 보이질 않고 있고요. 네. 실은 또 20년 정도 동안 계속 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제과 외에도 광고나 인쇄, 물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역시 초점은 제과 쪽에 모아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제과 사업이 뭐 최근 다시 조명은 되고 있는 겁니다만 이제 신 부회장의 좀 자존심으로 좀 비춰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신 부회장은 이 제과를 한국과 일본의 제과를 모두 다 자기의 어떤 헤게모니 안에 넣어서 자기 입지를 좀 넓히려는 그런 시장의 포석으로 이제 받으셨나요? 추측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대외적으로 신동빈 회장의 그 활동은 굉장히 활발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좀 단적인 예입니다만 그 롯데가 굉장히 야심차게 후원하고 있는 게 이제 LPGA 챔피언십인데 거기에 이제 주빈이라고 되겠죠. 주빈의 자리에 이제 형이 아니라 동생이 네.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느냐면 이 저기 후원은 지금 그 한일 합자 형태로 글로벌 롯데의 지위로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빈 자리에 누가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형이 아니라 동생이 신동빈 회장에게 돌아갔다는 게 그만큼 롯데그룹 내에서의 형제간 입지의 차이를 반영하는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20년 사이에 롯데그룹, 한국 롯데그룹은 한 10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아.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도 좀 묻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 롯데는 어떤가요? 일본 롯데는 같은 기간 동안 좀 정체돼 있다고 합니다. 실은 그 자산 규모를 비롯해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차이가 한국 롯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일본 롯데는 그 일본 기업이잖아요. 일본 그리고 대부분 계열사들이 또 비상장사입니다. 근데 일본은 공시 시스템이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공시할 때 그 기업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롯데 그룹 계열에 속해 있는 회사들의 재무 상태라든지 실적 같은 거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만 네. 뭐 재작년과 작년 재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적자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한국 롯데 그룹이 한 10배 이상 큽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한국 롯데그룹, 저 일본은 잘 모르겠고, 뭐 비상장이라고 하니까요. 네네네. 한국 롯데그룹은 계열사 간의 이 순환 출자 구조가 또 굉장히 좀 얽혀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 향후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시장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이제 롯데 제과잖아요. 근데 롯데 제과가
롯데 쇼핑을 갖고 있고요. 롯데 쇼핑이 롯데 알미늄을 갖고 있고 이 알미늄이 다시 롯데 제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롯데그룹 내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계열사 간 관계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이 고리 안에서는 지금 뭐 핵심 계열사 지주사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롯데 쇼핑이 되겠는데 지금 지주사 격으로 불릴 만한 핵심 계열사가 이제 롯데 쇼핑과 쇼핑인가 보죠? 호텔 롯데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요. 지금 순환 출자 고리 상에서 롯데 쇼핑이 그래서 핵심 계열사가 될 수가 있고 예. 지금 신동주 부회장이 롯데 제과의 지분율을 계속해서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롯데 쇼핑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고요. 그렇군요. 말씀드린 대로 지주사 격이기 때문에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영향력도 그만큼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롯데 제과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네요. 일각에서는 제과 쪽을 형인 신동주 부회장이 가져가고 네. 나머지 유통, 호텔 롯데를 비롯한 유통 쪽은 동생인 신동민 회장이 맡는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진짜 관측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사실 신동빈 회장의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네네네. 네, 국내에서. 그래서 사실 아버지 입장에 신격호 회장,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 입장에서는 경영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롯데그룹이 얼마나 개방적인 그룹이냐에 있어서는 또 시장에서는 또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거든요. 예. 그룹의 보수성이 좀 짙을수록 장남한테 승계하려는 경향도 분명히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약간 장남한테 다 몰아주는 네네. 이런 식의 것들이 아직 있으니까요. 또 근데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게 네. 지금까지 시장에서 알고 있기로는 형제 간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물론 이제 지분과 계열이 쪼개지게 되면은 뭐 효성이라든지 금호가처럼 될 갈등이 좀 불거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성향이 다를 뿐이지 또 신동빈 회장 굉장히 언론 프렌들리한 성격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성향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뭐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걸 비용 문제, 뭐 이런 뭐 순환 출자 끊고 이런 비용 문제도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삼성 에버랜드와 SDS가 상장한다고 했을 때 지주사 전환이 될 거냐 말 거냐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학습한 바가 있는데 네. 지금 롯데 제과와 이제 롯데 쇼핑도 롯데 그룹 계열 안에서는 지금 핵심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을 떼어내는 데 드는 비용은 당연히 어마어마할 걸로 관측되고 있고 여기에 또 관계된 우리나라 그 계열 회사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고리를 다 끊어낼 거냐 이것도 당장 쉬운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의 지분이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롯데그룹이 그동안 한국에서 굉장히 좀 불투명한 기업으로 인식이 네네. 됐습니다. 뭐 조금 공시 같은 것들도 제대로 잘 안 하고. 그 일본계 네. 기업들이 최대 주주인 알루미늄 같은 경우, 롯데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로 공시를 하지 않아서 지금 뭐 자진 정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네, 아마 정정 그렇죠. 공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를 쏙 빼고 공시를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요거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효성도 최대 주주가 어제 바뀌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경영권 구도가 장남에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롯데그룹보다는 효성의 경우에 조금 더 좀 비교적 가시적으로 그런 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자로 이제 공시가 됐는데 이제 효성가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조성래 회장보다 지분율이 좀 앞섰다. 네. 지금 지분율이 10.33%로 집계가 됐는데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성래 회장 아버지가 이제 10.32%니까 0.01% 포인트거든요. 네, 조금 앞서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삼남인 조현상 부사장의 지분율도 꼭 짚어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삼남과 장남 간 그 지분율 경쟁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10.05%니까 삼자 간 지분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0.28% 포인트 정도? 그 맞습니다. 정도 차이 나는 거네요. 네. 게다가 이제 대표이사직은 당분간은 이제 조성래 회장이 유지하게 되고요. 최대 주주의 지위만 바뀐 건데 네. 지금 효성그룹의 가풍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남보다는 좀 장남 쪽을 물려주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고 네. 아시다시피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일찌감치 나갔죠. 아들 네. 명의로 된 주식도 가지고 그러니까요. 나가서 싹 다 팔고 나갔더라고요. 지금 법무법인 현에서 네. 이제 고문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좀 미련이 없으셨나 봐요. 경영에. 뭐 갈등에 지친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효성도 지금 롯데처럼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작년에 네. 이제 국세청에서 추징금을 거액을 또 납부를 받아가지고 납부를 해서 지금 3,600억 원 정도를 납부한 뒤에 재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올해 좀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좀 패키징 사업부를 비롯해서 자산 매각에도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위 이 그룹 재벌이라는 곳이 네네. 형제들 간의 갈등, 후계 구도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예.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효성도 그렇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때 제가 볼 땐 뭐 단연 실적과 재무구조 개선이 관건이라고 봅니다만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앞으로 또 주가에 투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밝혀질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업데이트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고만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기자들의 은밀한 이야기 오프 더 레코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